이 이야기 꼭 너만 알고 있어. 알겠지? 순노르TV. 로어.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제10편. 미국 뉴욕 지하에는 하수도나 지하철 폐선 등이 어지럽게 얽혀져 있어 그 모습은 마치 미로와 같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미로와 같은 구조의 지하에는 언제부터인지 모를 아주 오래전부터 노숙자나 불황자들이 자리를 잡아 지상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살아가고 있다 한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라 지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을 두더지 인간이라 부르곤 하는데, 소문에 의하면 지난 100년간 두더지 인간들 사이에선 햇빛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세대가 태어났고, 그 세대는 어둠에 완벽히 적응하여 일반적인 인간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변이되어 살아가고 있다 한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는 유명한 도시괴담이 하나 있다. 그 괴담의 주인공은 시내 횡단보도 신호등 앞에 종종 나타난다는 남성인데, 이 남성은 항상 우스꽝스러운 넥타이를 맨 채로 정장을 입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시계를 보고 있다가 카운트다운을 하곤 하는데, 그가 10부터 시작해 0까지 말하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가 팔이나 다리가 절단되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다고 한다. 아일랜드의 한 지방도시에는 세계적인 천재라고 불리던 트루먼이란 과학자가 있었다. 그는 동물의 지각 능력, 숨겨진 잠재 능력 등을 연구하는 것에 평생을 바쳤는데,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자신의 연구에 쓰이던 동물들과 연구소에 불을 지르고 유서 같은 것을 남긴 뒤 호련히 사라졌다고 한다. 그가 남긴 종이에는 뚱딴지 같은 글이 적혀져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가 연구에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미쳐버리고 만 것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랬다. 인간이 제일 영리하다고 착각하지 마라. 인간들은 곧 그 종에게 똑같이 당할 것이다. 중국에는 임산부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알려지는 요리가 있다. 그 요리의 이름은 바로 탕카오르양. 직역하면 숯불로 구운 새끼양이란 뜻인데, 출산 직전에 어미양을 잡아 그대로 숯불에 구운 뒤 배를 갈라 어미양과 새끼를 함께 먹는 요리이다. 그런데 이 가혹한 요리를 임산부가 먹게 되면 멀지 않은 날 임산부의 꿈에 양을 탈을 쓴 의사가 나타나 인간들이 양에게 했던 짓을 역으로 똑같이 해버리고 임산부는 아이를 잃게 된다고 한다. 영국의 우주 전문가 프레디 박사는 오래전부터 우주에도 사계절이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우주는 가을이라고 한다. 가을에는 열매가 열리고 풍년이 계속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인류는 지난 10세기 동안 급속도로 성장해올 수 있었던 것이라 한다. 하지만 곧 우주는 겨울을 맞이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구에는 최소 10만 년 이상 지속되는 빙하기가 오게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그는 우주의 사계절에는 각기마다의 기능이 있다라 말하기도 했는데, 봄은 새로운 종의 탄생을, 여름과 가을은 종의 진화와 퇴색을, 그리고 겨울은 오염된 것을 털어내는 정화를 뜻한다고 한다. 고대 청동기 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전 세계의 고인돌 중 약 40%는 북한과 남한을 통틀어 말하는 한반도에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작고 왜소한 한반도에 이런 고인돌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한반도에 뿌리 내린 민족이 유독 강인한 신체와 정신력, 그리고 단결력 있는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유전자는 후대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한국은 짧은 시간 동안 유례없는 발전을 할 수 있었고, 현재도 여러 가지의 재능을 가진 인물들이 태어나는 것이라고 몇몇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지만 한반도는 외부 세력의 폭력적인 침략을 아주 긴 세월 동안 거쳐야만 했고, 그 결과 마치 허리가 잘리듯 북과 남으로 민족이 갈라진 것도 모자라 역사의 일부분이 완전히 소실되기도 했다. 때문에 한반도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이들은 자신들의 뿌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강대한지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만약 앞서 말한 악조건들이 없었다면 한반도는 현재 어떤 모습의 나라가 되었을까? 1968년 세계 최대 사막 지역인 사하라에서 사막을 횡단하던 중 모래폭풍이 부는 바람에 젊은 여행자 부부 2명이 실종되는 일이 발생했다. 바로 다음날 폭풍이 잦아들자마자 수색대를 파견해 며칠에 걸쳐 실종자들을 찾기 시작했지만, 미국 면적보다 더 넓은 사막에서 그들을 찾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막에서 바늘 찾기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아무런 성과 없이 일주일이 흘렀고, 모래밖에 없는 사막에서 실종된 채 3일 이상이 흘렀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실종자 찾기는
중단되었고 그들의 가족들조차 부부를 마음속에서 떠나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무려 한 달 뒤 기적적으로 실종됐던 남편이 지역 유목민족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안타깝게도 구조대가 도착했을 땐 남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의 시신은 기묘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우선 동공이 갈라져 있었는데 이것은 태양을 너무 오래도록 바라봤기 때문으로 추측되었다. 또한 그의 양 발목은 무언가에 의해 깨끗하게 잘린 상태였고 절단면에선 피가 흘러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그를 처음 발견한 유목민들의 말이었다. 유목민들의 말에 의하면 그는 사막 한가운데서 잘린 발목으로 굳건히 서서 태양을 바라보며 팔을 벌린 채 웃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가 분명히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잔인함의 신 세트의 시험을 받았을 것이라 확신했다고 한다. 모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사막에서 한 달이란 긴 시간 동안 그와 그의 아내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일본 시코쿠 지방의 가가와현에는 오토코로시, 즉 남편 죽이기라는 기묘한 풍습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다고 한다. 가가와현에는 과거 전국시대 때부터 여성의 희생, 그 중에서도 가부장적인 남편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희생되어 오던 아내들이 많았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땐 두려움으로 인해 아무 말 없이 수모를 견뎌내다가 남편이 죽고 나면 그제야 죽은 남편에게 복수를 하는 일종의 저주행위라고 한다. 그 방식은 상당히 정성이 필요했는데 우선 남편이 죽고 나면 땅에 묻는 대신 화장을 해 뼈가루를 유골함에 담는다. 그리고 그 유골함에 벌레가 피어나는 구정물을 붓고 가장 하찮게 여겨지는 동물의 사체와 자신의 피를 흘려넣는다. 그리고 이름 없이 그가 죽은 날짜를 새긴 종이를 세로로 감아 봉하고 그가 숨을 거두던 장소 근처에 유골함을 묶거나 숨겨두면 저주는 완성된다. 저주가 성공했다면 그 위나 주변으로 비명을 지르는 듯한 형상의 하얀 진액이 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남편의 영혼은 하늘로 승천하다가도 발목이 잡혀 다시 끌려 내려오게 되고 이승에도 저승에도 속할 수 없는 곳에서 동물과 벌레의 혼이 합쳐진 기이한 모습으로 영원히 구천을 떠돌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영혼을 더럽히는 행위를 한 대가로 저주를 내린 자 역시 평온하게 소천할 순 없었는데 자신의 남편이 고통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믿어졌기에 오토코로 씨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이곳저곳에서 성행했다고 한다. 19세기 말 미얀마의 예드윈다옹 섬 근처에는 자꾸만 내장이 비어있는 기이한 모습의 사람의 시신이 주기적으로 지붕 위나 마당 등에서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 처음엔 현지 세력 간의 다툼에서 패배한 진영의 사람일 것이라 추측되었지만 조사 결과 두 진영 모두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당시 미얀마를 식민지화하고 있던 영국군은 이런 간악한 짓을 일삼는 이를 잡아오는 자에게 포상금을 주겠다라 선포하며 무장한 군대를 예드윈다옹 섬에 보내기도 했는데 성과는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현지 주민 몇몇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그들에게 그것은 사람의 짓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다. 그들이 말하길 그것은 사람처럼 두 발로 걸어다니지만 원숭이같이 털이 많고 코는 코끼리처럼 길며 입은 물고기처럼 길게 찢어져 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가죽을 쓰고 다니며 사람 행세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러다가 가죽이 찢어지거나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면 이전 것을 보란듯이 버리고 새로운 가죽을 구하러 다닌다. 당시 주민들이 본 사람의 가죽을 쓰고 사람의 흉내를 내는 것은 대체 뭐였을까?